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혹시 파셨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85,000원대 9만원까지 찍었죠. 대체 시장에서 잠깐 찍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예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요, 작년에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4, 5개월 쉬다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그림, 나중에 차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오죠.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원형 바닥은 완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뚫잖아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잠복기라 그러는데 길면 길수록 멀리 갑니다. 나중에 차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 직전 고점 대체항시가 찍긴 했지만 일단은 9만원대 과연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바로 뚫을 것이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빠졌다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문제를 일단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슈는 대부분 다 오픈이 되기 시작했고 뭐 좋다는 거 다 압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겠죠.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 1000만 주씩 팔던 거에 비하면 이제는 완전히 격세지감입니다. 1000만 주씩 사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접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시장가 매도, 고가 매도로. 그러면은 고가 매도 전에 시장가 매도, 호가 매도 이때 주가 급등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팔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빠지겠죠. 이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의 매수 단계 지금 어느 단계? 2단계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게 3단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슬슬 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 왔습니다. 3단계 가면 여러분 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4단계까지 기다리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못 팔아요. 큰손들이 팔기 때문에 찍고 빠져버립니다. 일단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무릎에 서서 어깨 팔라 그러잖아요. 머리 꼭대기까지 안 됩니다. 어깨에 그냥 파셔야 돼요. 현재 외국인들은 그렇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다른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도죠, 바로. 5,500만 주의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얘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때렸는데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숏 커버. 나중에 스키즈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매수가 좀 강화됩니다. 두 번째, 공매도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스키즈가 나옵니다. 그때는 팔아야 돼요. 이게 3단계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외국인들과 공매도 세력들의 단계가 바뀌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선물입니다. 아직 오픈 안 했죠. 대체 시장이니까.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시장과 이론 베이시스가 있는데 베이시스는 뭐냐면은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선물이 앞서갈 수밖에 없죠. 3개월 동안의 CD 금리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플러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콘텐고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현물이 더 비싸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뭐죠? 백어데이션입니다.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미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 1.5구나 벌어져 있습니다. 선물이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현물 베이시스, 시장 베이스는 0.6밖에 안 됩니다. 1이나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죠? 선물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물이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를 유발시킵니다. 뭐가?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찌는 이겁니다. 근데 이 파생 포지션은 신규 매수는 다 압니다. 오픈이 되죠? 중요한 건 뭐죠? 9월 만기 때 들어온 롤오버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정리 안 했어요. 물량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리하면 먼저 현물 매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는 1단계에서 2단계 왔다. 공매도.
때리다가 지금 쇼커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생 포지션, 정확하게 누적 포지션이죠. 신규 매수 물량과 롤오버 물량, 이 추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땡기겠다는 겁니다. 왜 만기 때 정리 안 했을까요? 9월 달에 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본 겁니다. 12월까지.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생각이 바뀌면은 그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급락입니다. 아직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일정 시점에서 꺾일 때쯤 팔고 나와야 됩니다. 누적 포지션이 올라가니까 현물 사는 애들도 매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하는 애들도 쇼커버입니다. 이게 완전히 강화가 되면 3단계 스키즈 나오겠죠. 그때 고점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누적 포지션입니다. 이 추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개 안 됩니다. 신규 포지션은 알 수 있지만 HTS를 통해 이 누적은 공개가 안 됩니다. 이거 북이라 그러거든요. 영업비밀이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강남 여의도에서 만나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중앙언론사 기자,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여기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이 누적 포지션 있죠. 파생. 이걸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저희가 정보지를 만들거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에 따르면 현재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게 좀 둔해지는 시점에서 꺾이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겠죠.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팔 수 있는 건 딱 그때뿐이에요. 누적이 둔화되는 시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진율이 51%죠. 외국인의 발행 한도에 30%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한 15%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외국인이 방향을 정할까?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파면 내려간다.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 1000만 주씩 팔았습니다. 주가 빠졌죠. 5만 원 밑으로 갔습니다. 지금 9만 원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파생시장 장악력 때문입니다.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시장 연계성 이것 때문에 방향은 거의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97년도에 선물옵션 시장이 오픈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을 꽉 잡고 대형 우량주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방향을 크게 결정합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여기 따라서 현물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포트 안에 파생 포지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추이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은 그동안 참 말이 많았는데 모건 스탠리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비관론을 접었습니다.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겨울이 다가온다, 빙산이 다가온다 그랬는데 따뜻한 겨울이 온다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AI 칩이 계속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HBM도 따라가야 되고 여기 메모리 칩과 레거시 칩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AI 칩은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거는 저장하는 거죠. 얘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지니까 얘도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AI 칩뿐만 아니라 AI 칩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메모리 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아니죠.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는 일반적인 반도체입니다. 이게 너무 앞서가니까 엔비디아 얘도 따라가는 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레거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통적인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10개 중 6개는 하이닉스, 2개가 삼성전자다. 점유율이 하이닉스를 빼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늦긴 했죠. 중요한 건 뭐죠? HBM3까지는 괜찮은데 HBM4 완전히 새로운 6세대 HBM4 이게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2단은 퀄테스트 통과했죠. 엔비디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작년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어요.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율입니다. 불량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거죠. 하이닉스가 수율이 80%예요.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수율을 높여야 돼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키는 그게 지고 있죠. HBM4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최첨단 AI 관련해서 AI 칩에 들어가는 HBM4입니다. 양산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됐고 누가 먼저 콜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여기까지는 HBM이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대박이 터지고 있죠. 테일러 공장 풀가동이 시작됐고 4조 원 장비 추가 투자합니다. 그동안 참 파운드리도 많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테슬라 수주와 애플 수주가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게 소니가 독점하던 겁니다. 삼성이 이것도 수주했어요. 파운드리는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테슬라 잭팟 테슬라에서 수주한 게 뭐냐? AI 가속기입니다. 테슬라의 최첨단 AI 칩 AI6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AI 가속기는 여러분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HBM이 들어갑니다. 4가 들어가요. 작년에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HBM4가 들어갈 건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이다. 먼저 콜 테스트 통과하면 납품됩니다. 삼성은 이미 그 가속기를 수주했죠. 23조. 만약에 이것까지 복합 수주를 한다면 주가는 10만원, 11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HBM4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방향 HBM4가 결정한다는 거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결과에서 바꿨습니다. 왜?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 부족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러죠. 두 번째, HBM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이닉스 제외하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방향은 HBM4가 결정할 겁니다. 세 번째, HBM3E는 콜트를 통과합니다. 역시 중요한 건 4죠. 그리고 누가 먼저 하이닉스와 삼전이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4조 추가 투자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도 공급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테슬라의 AI 가속기 수주가 있었는데 여기에 HBM4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결국은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누가 먼저 콜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에서는 뭐죠? 파생 누적 포지션. 여기에 현물 매수와 공매도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HBM4입니다. 콜 테스트 통과하는 거. 이게 하반기에 내년 초까지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처음에 한번 들어줬죠.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갑니다. 이게 91,000원까지 찍었어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급락했다가 4, 5개월 쉬고 올라옵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였죠. 무지막지하게 팔았습니다. 얘네들 하루에 1,000만 주씩 팔았어요. 매도가 잦아드니까 횡보하다가 터졌습니다. 매수로 돌았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처음에 1단계 하다가 이제 겨우 2단계 받고 두 번째 물론 개인도 들어갔겠지만 이 공매도입니다. 때렸다가 올라가니까 쇼커버 이게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장대 한복 영수 3개 나오죠. 꼬리 달고 스키즈 영향입니다. 근데 스키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재작년에 주가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기관의 의원들이 때렸다가 쇼커버 스키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안 사지니까 시장가로 산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이 쇼커버는 바닥에서 그냥 사주는 건데 떨어지면 스키즈는 시장가로 쫓아가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스타일의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급해진 거죠. 때렸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찍고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 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50% 비중을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반은 무조건 정리해서 다시 사는 매매가 필요해요. 단기 고점이 임박했습니다. 박스권이죠. 월봉입니다. 5만원부터 9만원. 한 5년 매집했습니다.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던 건 누가 눌렀다는 얘기죠. 왜 눌렀을까요? HBM이랑 파운드였습니다. 이거는 대박이 터지고 있죠. 이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터지면서 뚫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문제는 앞서도 나타났지만 양봉 나오고 급락합니다.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3개가 나왔어요. 그죠? 이 상승에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뚫을 수도 있겠지만 뚫었다가 하더라도 빠졌다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부딪히고 내려갔다 다시 갑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박 대표가 삼성전자 50% 비중 매매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파생 포지션과 고매도 포지션. 일단 이게 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입니다. 여기에 따라 매매 전략,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관련 매매 전략입니다. 문자로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매도 타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립니다. 이게 편하다는 분이 많으신데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샘플인데 형식은 이렇게 나갑니다. 010-3158-8575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종목 리포트, 그리고 문자 신호까지. 그리고 여러분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노는 날이 많습니다. 배당주 리스트입니다. 고배당주, 기간 수익률과 핵심 종목, 탑픽 종목. 10월의 절반은 노는 날입니다, 여러분. 원래 11월 달에나 10월 말에 리포트를 만드는데 빨리 들어갔어요, 제가. 배당 시즌 전후 기간 수익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 배당 먹으러 들어갔다가 1,000원 먹고 주식 5,000원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7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배당도 먹고 시세 차익도 먹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제가 엄선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올해 그리고 시장도 좋죠. 문자로 배당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10월 초까지. 배당주 리스트입니다.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삼성은 삼성대로 매매하시고 배당 종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 아니죠.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과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요.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삼성전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 현재 얘네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 1,000만 주씩 팔았었는데 1,400만 주, 1,000만 주 삽니다. 방향을 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의 매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 왔습니다. 이게 3단계 가면 여러분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 때리다가 지금 환매수하고 있습니다. 스키즈 나오면 에코프로처럼 급 나갑니다. 지금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 모든 거에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입니다. 이게 먼저 움직이거든요. 누적 포지션이죠, 정확하게. 이게 꺾이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둔해지느냐, 여기에 타점이 나옵니다. 이 파생 포지션에 따라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넣어놨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신호를 통해서도 알려드린다고 했죠.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배당 차익만 먹으려면 상관없는데 시세 차익 먹으려면 무조건 기간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박 대표가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다 먹을 수 있는 종목 리포트에 넣어놨습니다. 문자를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에서 정보지가 만들어집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마스터 PB, 사모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세력의 수급이나 미공개 이슈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박이죠. 중간에 나가신 분은 모르시는 겁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최고급 미공개 정보가 들어간 자료입니다. 매주 월요일 장전해 보내드립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이에요. 여기 배당조 리스트도 여기서 취합해서 만든 겁니다. 삼성은 삼성도로 매매하시고, 삼성 아니죠. 외국인과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 배당 종목, 2마리 토끼 잡는 겁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3번과 4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분량은 작지만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엑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의 수급, 큰 손들의 매매 전략, 그리고 미공개 이슈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니까 장전에 미리 신청하시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잘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비중 50%는 줄일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제가 보기엔요. 리포트, 텔레그램, 그 다음에 문자 신호까지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배당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시세 차익, 배당 차익. 아울러서 정보는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날 장전에 보내드리는 자료, 어디에도 공개 안 된 세력의 수급과 미공개 이슈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